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2년 새해 60간지 중 39번째인 이민년입니다. 이미 검은색 그리고 인이 호랑이를 뜻해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띠해를 보내고 이제 용맹한 호랑이띠 해를 맞이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그래도 희망찬 새해, 더 나은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호랑이띠 해를 맞아 다양한 관련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호랑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동물인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처럼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들이 사람들에게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2년이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이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을 뜻하는 임과 호랑이를 뜻하는 인이 만나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불립니다. 검은 호랑이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이어서 2022년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호랑이는 언제나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물이었는데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기상과 용맹스러움, 이런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문구가 유명한 전래동화 햇님달님처럼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호랑이가 온다고 말할 정도로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인간을 지켜주는 영험함을 가진 존재로도 인식됐습니다. 때문에 호랑이가 삼재를 막아준다는 의미의 호축삼재로 부적이나 문신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산신도에서는 주로 산신을 보좌하는 영험한 동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호랑이는 재밌고 유쾌한 친숙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자코도처럼 미나 속 호랑이는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날치 밴드와 라비의 범 내려온다는 가사로 만든 중독성 있는 노래들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은 호랑이의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내면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민화나 민담에서의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2년 새해는 검은 호랑이의 의미처럼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아 기운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오조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호랑이 관련 지명이요. 네. 아무래도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서 살았다는 설화가 많으니까 태백산맥을 낀 강원도 쪽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호랑이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전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관련 지명도 전남이 가장 많은데요. 무서운 호랑이와 상생해왔던 우리 지역 선조들의 옛 이야기와 지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65개 섬을 가진 해양 관광도시 여수. 수많은 섬 가운데 화양면에는 백호도로 불렸던 작은 섬이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이름은 현재까지도 백호 경로당. 마을 뒷산 아래 돌들이 모두 흰색을 띠고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 백호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해 백호도라 불렸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이 변을 당하기 일쑤였던 백호도. 이곳에 살던 주민들의 성미가 마치 호랑이와 같다고 해서 백호도라 불렸다는 설화도 내려져 옵니다. 이 섬 자체가 호랑이형이래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멋져요. 그러니까 인근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감히 건들지를 못해. 이조 왕조실록에 백야도 목장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가 말을 키우던 데인데 그 호랑이한테 갖다 말들이 많이 해를 입으니까 여기서 사냥을 했다 그래요. 하루에 한 번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유명한 호랑이 설화가 있습니다. 호동마을에 호랑이의 피해가 극심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섬으로 이주했고 뽕할머니 혼자 마을을 지켰는데 할머니가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며 용왕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바닷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남 지역 호랑이 지명은 마을이나 산 이름을 중심으로 74곳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데다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로 인해 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남. 호랑이와 어렵게 상생해온 조상들의 고충과 바람이 지명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호랑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호랑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지명들을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기를 물리치는 신성한 영물이자 때론 재난을 몰고 오는 난폭한 맹수 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 있는 동물로 표현되어 온 호랑이. 호랑이가 옛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방증이 지명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지명 곳곳에서 호랑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 호랑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지내고 있는 호랑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축구장 7개 규모의 호랑이 숲. 낮잠에서 깨어난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산책을 즐깁니다. 사람이 다가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랑이가 굉장히 위험하고 커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커다란 몸집에 압도하는 눈빛, 늠름한 기상을 지닌 호랑이의 위용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다른 아이랑 같이 좀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호랑이의 좀 약간 우렁차고 좀 이렇게 듬직한 이런 모습들이 저도 이제 어깨를 좀 듬직하게 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터줏대감인 한청이 올해 16살로 다른 5마리와 함께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개체별, 그러니까 각 그 아이들별 성격은 좀 다 다른 편이고요. 여기 지금 앞에서 보고 계셨던 그 이제 암컷 한청이 같은 경우는 좀 리더십도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뭔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좀 즐겨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같이 이제 한청이와 같이 짝을 이루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한 곳에서 좀 편하게 잠을 즐기는 걸 좀 즐기고요.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즐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좁은 방사장이 아닌 넓은 숲에서 지내다 보니 야생의 습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먹성도 좋아 하루 3kg에서 5kg 정도의 소고기와 닭고기를 먹습니다. 호랑이가 특별히 싫어하는 것은 없지만 맹수 특유의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호랑이라는 그러니까 이 동물 자체가 공격성이라든지, 그리고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좀 위험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단순한 작업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공격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안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땅에서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난 멸종위기의 백두산 호랑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백두산 호랑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무섭다고 말은 들으면서 살았는데 커가면서는 상징적인 그냥 동물이 된 걸로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지금 75인데 부모들이 뭘 혼낼 때는 호랑이가 온다. 그 개념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자, 전래동화 햇님 달님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떡 하나만을 애타게 찾던 이 동화 속의 호랑이부터 마늘과 쑥을 먹다가 동굴을 뛰쳐나간 단골 신화의 호랑이, 또 허세와 위선에 가득 찬 양반을 호되게 꾸짖던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의 소설 호질의 호랑이까지, 앞서 시민들의 말처럼 또 전래동화나 설화, 덕화 속의 모습처럼 호랑이는 조금은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친숙한 동물입니다.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땅은 호랑이의 서식 조건과 맞아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오랜 세월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산을 개간해 농경지를 확대하면서 인간이 호랑이의 영역을 침범하자 호랑이가 사람을 해하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호랑이로 인한 재앙, 호환 피해가 큰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조선은 군사까지 대거 동원해 호랑이를 잡는 적극적인 포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호환을 제거하는 일은 곧 나라의 안정,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호랑이를 잡는 활동, 포호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호랑이의 개체 수는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1900년대 초까지도 꽤 많은 수의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와서 당시 일본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을 잡아 없앤다는 명목으로 해수 구제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한국의 호랑이는 1921년 경북 경주 대덕산 기슭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기록 이후에 사라졌는데요. 현대에 오면서 호랑이는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곁에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80년대 호랑이를 시의 캐릭터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마스코트 수호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호랑이는 또 우리나라 곳곳에 지명으로도 남아있는데요. 지난 2009년 기준 전국의 자연 지명 가운데 10만 509개 가운데 호랑이 관련 지명이 389개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바위라는 지명이 전국에서 23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 호암, 호동, 범골, 호암산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요. 전남이 74개, 경북이 71개, 그리고 경남이 51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역사 속의 호랑이의 기상처럼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소망에는 일상을 되찾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네, 전국에 흩어진 호랑이띠 시민들의 새해 소망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 시민들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얼굴 만나 뵙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시민들도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바깥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고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2022년에는 호랑이의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좀 더 코로나가 완화됐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운을 받으면 내년에 이제 호랑이 기운이다 보니까 기운을 받고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는 바람입니다.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고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초등학교 생활 좀 명랑하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청소년도 자신의 소망과 다짐을 밝혀봅니다. 내년이 초등학교 마지막 해인 만큼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더 열심히 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중학교 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모두들 호랑이 기운 받으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전통적으로 호랑이는 용맹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2022년 새, 호랑이 같은 용맹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호랑이띠들의 새해 소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2022년을 맞아 굵직한 경제 정책들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부터 생활과 밀접한 경제 정책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황다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뽑아든 카드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입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으로 가장 큰 핵심은 육아복지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년 1월 이후 태어난 아기들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출산수당에 해당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씩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는 육아 기본수당과는 별도입니다. 내년에 들어보니까 지원금 같은 거는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금 더 받으면은 보탬이 되니까 더 좋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원금 같은 게 늘어나면 이제 당연히 아이를 안 낳으려던 사람들도 부담이 조금 덜 가게 되니까 더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새해에는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연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비율, 즉 DSR의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총 부채가 2억 원이 넘으면 바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되는 겁니다. 이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 내지 5%의 증가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하면 집도 못 사지만 거래도 절벽되고 저희가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대출 규제는 중서민들한테 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시장도 얼어붙을 수 있어요.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 계약과 비교해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내년 경제정책의 명암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황다현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세는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자료에서 내년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시장 수급 불균형이 계속돼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도권은 4.5%, 서울이 3.5%, 지방은 2.5% 인상이 예상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향후 2, 3년 동안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지속적인 전세 수요 등으로 주택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2022년.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역의 반가운 이야기, 호랑이처럼 기운찬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